자, 기존에 A2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한다면 삭제를 해라. 기억이 좀 나십니까? 기억을 하면서. 근데 기억이라는 게 이거를 좀 뜻을 생각하면 좀 나오죠. 이렇게 되겠네요. 삭제 드롭 데이터베이스를 만약에 존재한다면 이렇게 적어주시면은 A2를 삭제하는 거겠고, 다시 생성을 하는 거는 create였고요. create 한 다음에는 데이터베이스인지 테이블인지 지정해줘야 된다. 구분을 해줘야 된다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라. 새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으니 선택하자 하는 건 use였습니다. 이 세 개를 드래그해서 실행을 누르면 세 개가 석세스가 되었고, 워닝은 이제 if exist 워닝인데 처음에 이거 지울 때 얘 없었잖아요. 그래서 워닝 나온 거예요. 일단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지금 제가 드래그를 전체 해가지고 실행을 눌렀는데, 이렇게 했을 때 세 개가 가능한 이유는 반점 때문이에요. 반점이 구분을 해주는 거라서 내가 반점을 만약에 혹시 안 썼어요. 그때 쭉 드래그 해가지고 실행했을 때 그러면 컴퓨터는 알아들은 게 이거 하나 알아듣고 요렇게 이어붙인 명령을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모른다고 합니다. 이거 에러 났어요. 이렇게 쓰면은. 그래서 반점의 역할을 아시고 꼭 계속 써주세요. 얘기 잊지 말고. 근데 하나만 실행할 때 있잖아요. 유즈 데이터베이스 같은 거 할 때 하나만 이렇게 실행할 때 요렇게 드래그하면 반점이 없어도 문제 없어요. 드래그만 잘 하시면 돼요. 보통 이렇게 잘 안 돼요. 그리고 다 만들어 놓고 한 번에 드래그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반점 써주기로 합시다. 판 만들어 놓은 거고, 테이블 생성할 때 또 마찬가지로 테이블도 create인데 똑같이 create잖아요. 네.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죠. 데이터베이스인지 테이블인지. 그 다음에는 테이블에 이름을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테이블은 최소 한 개의 칼럼을 가져야 된다라고 해서 그 괄호로 꼭 묶여가지고 그 안에다가 칼럼의 데이터들을 넣는 그게 있었죠. int 또 regDate가 저거예요. 이걸로 쓸까요? registration date. 그래서 등록하는 날짜다. 이 의미에서 앞에 글자 딴 겁니다. regDate. 얘는 데이트 타임으로 줍시다. 타이틀은 가차에 50자 정도 내가 마음대로 주시면 돼요. 원하시는 글자 수만큼. 바디는 텍스트. 항상 엑셀을 좀 놓으면서 갔죠. 그래서 지금 이걸 크리에이트를 하게 되면은 조회했을 때 에러 났다. 지금 없다 그러죠. 왜 에러가 났지? 크리에이트 테이블 했을 때 언노운 데이터베이스라고? 이 크리에이트가 잘 안 됐나 보다 지금. 오케이, 석세스 되거든요. 셀렉트라면 여기까지 나옵니다. 저번에 알려주신 거를 좀 저도 써볼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 붙여넣기 하면 여기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냥 써보죠. id, regdate, 타이틀, body. 그 다음에 인서트를 내가 하고자 하는 거죠.
데이터에 지금 인서트를 넣었는데 이 세 개만 넣자고 하고 있네요. insert into article set 해서 여기 있는 거를 제가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게요. 백틱들 좀 붙여주면 되죠. 오케이. 그리고 반점 꼭 잊지 마시고,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인서트를 하라는 거죠. 그러면 데이터가 이와 같이 들어간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데이터 이렇게 복사하면 되나요? 잘 나오네요. 이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id는 지금 널이고요. 없어요. 에그데이트 잘 들어갔고, 그 다음에 제목이랑 내용이라고 하는 그 데이터도 잘 들어갔는데, 그 id가 이제 문제예요. 이제 id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 id라고 하는 애는 왜 들어갔었죠, 우리가? 저번에 우리 게시글 뭐 이런 개념으로 갔었잖아요. 이 게시글 번호라고 하면서 1번 게시글이냐 2번 게시글이냐 이랬는데, 얘의 가장 핵심적인 쓰는 이유이자 그 존재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id라고 해서 넣었던 거는 데이터의 식별 때문에 넣었던 거예요. 고유한 번호를 붙여서 그 데이터에 대한 중복을 없애는 거죠. 그냥 사람으로 친다면은 A 사람과 B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공교롭게도 A도 홍길동이고 B도 홍길동이래요. 동명이인인 건데, 그러면 이럴 때 이제 식별을 해야 돼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그러면은 이름으로 식별이 되냐는 거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식별을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라는 게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글쎄 뭐 얘는 1번이고 얘는 2번 이렇게 학생으로 구분을 했대요. 아니면 학번 같은 게 있겠죠.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됩니다. 이와 같은 거예요. 데이터를 식별할 것들을 우리가 따로 만들어줘서 이렇게 붙이는 개념인데요. 이 세상에 데이터는 자기네들이 알아서 고유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데이터들을 애초에 지금 설계하고 모아두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놔야지 하고 하는 게 지금 개발자들이고, 지금 그러한 개발의 생각보다 깊은 거거든요. 사실 데이터를 만들고 설계하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고려해가지고 개발자들이 누가 만들어주는 거 쓰는 거는 이제 엑셀 같은 거죠. 엑셀은 알아서 좀 되죠. 근데 지금 DBMS 정도 되면은 직접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그게 이제 ID라고 많이 붙여요. 그래서 현재 2번 지금 인서트를 해보라 라고 해서 2번 똑같은 문제가 있는 거죠. 2번 넣어보면은 2개가 들어갔겠죠. 그래서 아이디가 널이에요. 그럼 이제 널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디는 식별하는 거거든요. 이 아이디 찾아볼게요. 카페 같은 글들에 항상 있어요. 아무거나 지금 들어가서 제가 전체 글 정도 보면은 공지사항으로 가봐야 되나? 여기 있다. 자, 이 글들의 목록에서 보시면은 여기 좋아요, 조회수, 작성일자, 작성자, 제목 같은 게 있는데, 이거는 뭔지 알 거예요, 데이터로서. 근데 얘 뭐냐고, 이거 뭐냐는 거죠. 본 적이 없죠. 눈으로 이렇게 이걸 따라가서 얘가 뭐지?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우리가. 근데 보시면은 번호들이 붙어 있네.
하는 거예요. 게시 공지사항도 다 로그인하라고 해놨네. 아, 이런 거 있다. 얘는 뭐 52,000, 52만 이런 번호래요. 여기에 번호가 적혀 있는데 이 번호로 내가 들어가요. 그러면 52만 어쩌고 하는 그 데이터가 요 글에 어떤 붙어져 있는 건데 찾아보자고요. 이거 조회수, 이거 시간, 날짜, 작성자, 댓글 이거 나머지들은 싹 다 내용이고 또 내려오서 보면은 좋아요도 좀 있고 댓글에 대한 거 있고 이건 다 댓글이잖아요. 댓글이 되게 많이 달렸네요. 그러고 끝났거든요. 52,000, 50이면 어디 있냐고요? 없다고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아이디로서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설계하고 있는데 이 아이디는 개발자 그러니까 개발층에서 노는 녀석이에요. 이 아이디는. 사용자는 이 아이디를 몰라도 돼요. 알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실제로도 게시글 작성 같은 거 할 때 제목 적고 내용 적고 그리고 그냥 여기다가 클릭 하나 있잖아요. 게시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내가 언제 지금 작성하고 있는지 지금 날짜를 적은 적도 없고요. 그 다음에 뭐죠? 나 누군지 나 그 아이디는 뭐 A이고 그 다음에 닉네임은 닉이고 막 이런 거 지금 넣지 않아요. 게시글 쓸 때 그냥 제목 쓰고 내용 쭉 쓰고 게시 딱 누르면 사용자는 그것만 있으면 돼요. 끝나고. 근데 데이터베이스로 들어올 때 있어서 우리가 지금 설계하는 것에서는 이렇게 단순하게 볼 수가 없어요. 사용자가 보는 거는 이게 다지만 이게 우리 개발자 입장에서 얘를 어떻게 저장을 할까 할 때는 이 게시글에 고유한 식별값이 필요하고 그다음 나머지 그 타이틀, 바디 내용 같은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필요한 거죠. 등록 날짜도 필요한 거고요. 이걸 누가 작성했는지 작성자에 대한 정보도 필요합니다. 댓글 같은 거 작성이 될 거면 또 댓글에 대해서 어떻게 꾸며야 될지 좋아요도 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 바뀔 거 아닙니까? 저기 날짜를 수정해요. 그러면 또 수정 날짜 넣어야 돼요. 우리 게시글 지금 자바로 만들면서 연습했던 게 다 연결이 되죠. 더 많을 거예요. 웬만해서 기본적으로 이런 게 다 있어요. 그 중에서 이 아이디라고 하는 친구는 좀 특별한 놈이죠. 얘는 딱히 보일 놈이 아니고 진짜 내부에서만 아는 거예요. 개발자들만 알고 사용자로서는 볼 수가 없어요. 보기 어렵습니다. 몰라도 되고 무엇보다. DBMS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아이디라고 하는 이러한 그 칼럼을 그래서 잘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아이디라고 하는 것에 몇 가지 이제 특징적인 것들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아이디는 맞아요. 아이디는 저기 비어 있어도 됩니까? 하는 거예요. 없는 데이터 널 이면 안 된다죠. 식별을 해야 되는데 그놈이 비어있어. 그건 말이 안 돼요. 학번이 없는 학생인 거죠. 학생인데 학번 없으면 그 사람은 저기로 봐야죠. 외부인이죠. 외부인이라 지금 가라 그래야 되죠. 그 다음에 맞습니다. 고유한데 중복이 되면은 안 됩니다. 중복 안 된다 하는 거였고 조건으로서는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이 두 가지만 먼저 보도록 할게요. DBMS라고 하는 관리 시스템이고 이 관리 시스템은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 그 기간 동안 개발이 됐겠고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래서 내가 개발자로서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할 때 이 id라고 하는 칼럼에 들어올 데이터들을 일일이 좀 체크할 수가 있죠. 없는지. 그래서 없으면 다시 써와 라고 내가 반려할 수도 있겠고요. 이게 이제 뭐 프로그램 짜는 사람이라고 하면 사용자의 어떤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온대요. 근데 이 데이터의 아이디가 없어. 그러면 내가 얘를 잠깐 막은 다음에 너 아이디 써와 라고 뭐 반려를 해서 아이디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 다시 받든가 중복되는 것도 내가 체크하고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이거를 사람이 어떻게 계속 앉아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동화한 거예요. 자동적으로 조건을 어떻게 걸어주면은 이런 역할 이렇게 아이디 없네 너 이거 데이터 못 들어와 하고 막아주고 중복돼 내가 2번 데이터를 지금 넣었는데 2번 이미 있는데 하고 이것도 막아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이런 거를 DBMS가 해줍니다. 그거에 대한 조건의 이름은 일단은 낱널이라고 하고요. 중복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유니크라고 해요. 낱널이니까 널이 안 된다 되고 유니크는 그 특별하다? 이거 자체가 그 고유하다는 의미거든요. 그래도 뭐 한번 유니크 하는데 유일무이한 아주 좋은 단어 있네. 그러니까 절대로 중복되는 게 아닌 거죠. 그런 단어를 써놔서 이 그 DBMS를 배울 때 영어 단어들을 조금 많이 아시면은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참고로.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포함돼서 이 문제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이디 데이터는 꼭 필수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널이 아니도록 바꾸자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해봅시다. 지금 현재 널이니까 이 널을 나는 숫자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업데이트 이죠. 그러니까 저 널을 바꾸고 싶으면 업데이트예요. 업데이트 set id는 1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었거든요. 이거 하면은 돌리면 돌렸어요. 데이터 제가 셀렉트 오라면은 어떻게 나올지 예상이 되시죠?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다 바뀌었죠. 1로. 이게 업데이트였어요. 웨어를 안 썼고 리미트도 안 썼기 때문에 다 바뀌었어요. 이렇게 했으면은 내가 바꾸긴 했고 그 다음에 리미트 한번 걸어서 2도 하나 넣어볼게요. 이렇게 리미트 1 그러면은 1, 2 해서 제가 지금 비어있지도 않고 중복도 안 되는 그런 아이들을 만들어 봤어요. 약간 근데 여기서 인서트가 또 들어와요. 또 들어오면은 그 아래에 널이라고 해가지고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근데 업데이트로 내가 충분히 만들어줄 수 있어요. 현재 여러분들이 배운 상태로도. 하지만 이제 요것만으로 좀 부족하다. 자동으로 아까 그 조건 거는 거, 네, 요거 자동 조건을 좀 걸어보려고 해요. 그런데 그러면 이 조건들은 이 여기서 이제 조건이라고 하는 건데 얘는 제약 조건이라고 하고요. 우선은 이거는 데이터에 거는 거예요. 구조에 거는 거예요.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데이터인가 구조인가 구조라고 하면은 그 칼럼을 얘기를 하고 데이터라고 하면은 행을 얘기를 하는데 이 제약 조건은 행에 거는 거예요? 칼럼에 거는 거예요? 널이면 안 된다. 중복이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아이디에 걸고자 하는 거 생각해 보면은 이제 요렇게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만 좀 방향성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디에 건다, 조건에 건다, 구조에 건다. 이거는 업데이트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알터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죠? 층위죠. 어디에 내가 뭘 바꾸고 있는지 계속 처음에 잡히면서 가면은 안 헷갈리더라고요. 더. 그래서 그렇게 해봅시다. 자, 현재 문제가 계속 널 이런 걸 받아요. 그러니까 나는 너를 아예 안 받아야겠다 해서 알터 테이블 해볼게요. 자, 알터 테이블에서 지금 바꿔야 될 그 칼럼이 아이디죠. 아이디를 바꿔요. 모디파이죠, 모디파이. 모디파이 칼럼을 하면 되고, 아이디예요. 자, 모디파이를 하고 아이디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를 내려주고 싶은데, 여기서 데이터 타입을 놓치시면 안 돼요. 꼭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난널 이러고 넣을 수 있어요. 난널. 지금 이게 조건 건 거예요. 걸어볼게요. success라고 합니다. success. 어떻게 됐을까요? 셀렉트로 가보면 아까 그러면 이제 널이었던 게 지금 0으로 바뀌었네 하는 거예요. 널이었던 게 0으로 바뀌는 이유는 기본값인 거예요. 인트라고 하는 거를 일단 줬는데 널은 안 된대. 그러면 이제 요거 기본값인 0을 준 거예요. 다시 한번 똑같은 데이터에서 한번 더 굴려볼게요. 제가 여기까지 해서 다시 리셋하면은 싹 다 돌리면은 현재 널 두 개거든요. 널 두 개에서 다시 한번 알터 모디파이를 해봅니다. 그러면 바뀌었고요. 이번엔 이제 00이 됐죠. 문제에 좀 시나리오대로 좀 맞춰갔어요. 그럼 이게 00이란 말이에요. 00. 이제 널이 아닌 건 좋은데 그런데 고유하진 못하죠. 그래서 내가 그 유니크 한 거를 걸어볼게요. 알터 테이블 아티클 modify column id 인트고 여기다 이제 걸 건데 유니크 이렇게 걸 수 있어요. 요 뒤에 여기서부터 걸리는 게 그 조건들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옵션 느낌이죠. 문법상으로 이렇게는 필수고 여기까지는 필수. 이 뒤에부터는 옵션 되고요. 유니크를 걸려고 해요. 그래서 걸어봅시다. 이거를 걸면 에러가 떠요. 에러 메시지를 잘 보면은 여기 듀플리케이트 0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듀플리케이트니까 중복됐다죠. 중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유하게 내가 주고 싶은데 아이디라고 하는 걸 고유하게 만들지 못한다라고 해서 에러를 띄우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고유하기만 하면 되냐? 해보자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시나리오를 이제 만들어 본 겁니다. 고유하게 해보자고요. 이 방법으로 나는 첫 번째 것만 1로 바꿀 수 있어요. 바꾸고 조회는 계속 하면서 확인하고 10 그러고 나서 이제 2로 바꾸고서 유니크 거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도 있잖아요. 1, 0도 고유하죠. 0번이라고 하는 것도 데이터입니다. 유일하게 갖고 있고 여기서 유니크를 실행을 시켜보시면은 석세스가 떠요. 이제 이런 거예요. 네. 그런데 뭐 석세스가 떴다고 해서 내가 다시 select all from article 같은 거 했을 때 뭐 딱히 변화해 보이는 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변합니다. 자, 유니크에 대해서 우선은 이런 걸 하나 해볼게요. 아이디는 1. 내가 제목 1, 내용 1, 아이디도 1인 걸 여기서 넣고 싶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걸 넣으면은 에러 바로 킵니다. 에러를 이렇게.
에러가 무슨 에러인지 이렇게 와서 보시면은 아이디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데 아이디가 중복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디 칼럼 때문에 에러를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유니크 조건에 걸린 겁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아까 그림 잠깐 그렸었던 그 사용자가 데이터를 넣었는데 사용자가 아니어도 어디선가 들어왔는데 자동적으로 친 거예요. DBMS 설계할 때 이런 조건들을 적절하게 넣어주면은 DB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거예요. 조건을 잘 걸어주시면 좋겠죠. 근데 내가 지금 셀렉트 올 같은 걸 했을 때 그러면은 지금 아이디에 낱널이 걸려 있는지 유니크가 걸려 있는지 이렇게는 못 봐요. 내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꼭 그럴 때 우리가 저번에 배웠었던 디스크라이브가 여기서 들어가는 겁니다. 디스크라이브로 해서 내가 테이블에 대해서 조금 더 정보를 알려줘 라고 쿼리를 날려서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이런 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거. 타입은 우리가 봤고 이제 그 뒤에 나와 있는 이게 약간 옵션 관련된 거였어요. 옵션이라기보다는 조건이라고 합시다. 조건이에요, 조건. 여기서 널이 가능하냐라는 의미고요. yes니까 된다는 소리거든요. 유니크가 걸린 거예요, 이게. 유니크. 디폴트는 기본값이고 엑스트라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지금 현 상황에 낱널이 없네요. 그러니까 널 된다는 소리예요. 이걸 보고 확인도 해봅시다. 이게 그냥 말로만 가지 않고도 가지 말고 계속 확인하면서 갈게요. 아이디를 내가 안 줘요. 그러면은 널로 들어갔는데 지금 이게 들어간다면은 디스크라이브 아티클에 대한 해석이 올바르다는 소리겠죠. 석세스고요. 셀렉트 오라면 들어가요. 널. 또 한번 해볼까요? 또 들어가네요. 이것으로 내가 유니크만 걸었을 때는 널이라는 거는 칠 수가 없는데 유니크가 널을 하나의 식별값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거 되겠죠? 무조건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식별이 된다. 이제 이 그 DBMS 다루실 때 여기 조금 더 세심하게 본다면은 자 현재 낱널 없네? 널이 된다고 했네? 그러면 낱널 넣어야지? 낱널 넣어요. 낱널을 넣으니까 duplicate 04 PID 지금 유니크 때문에 얘가 지금 안 들어가고 있어요. 다시 한번 리셋 제가 해볼게요. 자, 리셋할 때 그냥 처음부터 어디까지 인서트 두 개 한 것까지 싹 다 들어가가지고 실행시키면 됩니다. 왜냐면은 반점을 잘 써놔서. 다시 한 번 더. 자, 현재 디스크라이브 했을 때 이런 상황이에요. 널 yes, 다른 건 없어요. 여기서 내가 낱널을 넣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만들었어요. 00. 별론데 하면서 이거 내가 중복 안 되도록 10 만든 다음에 유니크를 넣기 전에 잠깐 다시 한번 보시면 아직은 낱널이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낱널 노잖아요. 여기서 유니크 걸어보세요. 걸리고요. 데이터 변한 거 없는 것 같은데 디스크라이브 했을 때 큰일 날 게 생겨요. 널이 빠져버려요. 이게 되게 세심한 거거든요. 낱널을 넣은 다음에 알터를 하고 유니크를 넣으니까 널 조건이 빠진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조건을 넣으실 때 이거 여러 개 한 번에 넣을 수도 있거든요. 낱널 유니크. 이렇게 한 번에 주세요. 하나하나 주시는 거 하다 보면은 이게 그 DBMS 프로그램상 빠지는 경우가 생겨요. 안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빠지는 경우도 있어서 얘네들을 막 가르는 그런 공부는 굳이 필요하진 않고 그런 거 시험에 나오지도 않고요. 다만 우리가 실제로 쓸 때는 쓸 때가 중요하니까 이렇게 써주기로 해요. 자, 예를 들어서 한 번의 알터를 다시 한 번 해주자고요.
인덱스 네임 아이디가 틀렸다고. 이게 무슨 소리지? 다시 와보죠. 다시 한 번만 더. 이제 현재 여기 낱널이랑 유니크 같이 넣는 거. 이제 석세스가 됐죠. 그래서 셀렉트를 해보면은 02고요. 02고 인서트 널로 들어가는 거 이제 안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1은 들어가요. 왜냐면은 아까 1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식별이 된다. 자, 지금 현재 낱널이랑 유니크가 걸렸으니까 이 두 개의 조건이 전부 다 걸렸어요. 그럼 이제 아이디라고 하는 거는 식별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로 충분한 자격을 갖췄습니다. 식별 값으로의 충분한 자격, 이런 개념인데, 이거를 일단은 뭐라고 하냐면 키라고 해요. 식별 값으로의 충분한 자격을 갖춘 그런 데이터를 있잖아요. 키라고 합니다. 키. 일단은 키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012가 있어서 앞으로의 데이터를 추가를 할 때는 그러면은 이제 아이디를 좀 신경을 써야 돼요. 내가 아이디에 1을 주면은 인서트가 안 돼요. 디플리케이트 됐다 그래서. 아까 01이었으니까 이제 아이디를 내가 3을 줘요. 그럼 들어갑니다. 그죠? 3 주면 들어가고 또 3 주면은 안 들어가요. 아이디가 제대로 자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불편한 점이 또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지금 계속해서 기존에 없던 데이터들을 넣어줘야 되고 있는 거죠. 4도 들어가고 한 번은 들어가는데 두 번은 안 들어가요. 4까지 들어갔어요. 그 아이디의 값을 내가 일일이 올려주는 거, 중복이 안 된 값으로 중복되지 않는 값을 일일이 작성해줘야 된다가 너무 귀찮죠? 귀찮다는 것도 있지만 사실 실수를 유발할 가능성도 커요. 그죠? 언제고 계속 24시간 컴퓨터는 돌아가는데 밤새면서 그 아이디 체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컴퓨터 그 시스템상으로 DBMS 조건으로 준 게 있는데 어토 인크레먼트라고 하는 조건을 줬어요. 이 어토 인크레먼트는 필수 조건은 아니고요. 그냥 선택 조건이자 좀 편하게 해주는 조건이에요. 일씩 증가시켜요. 자동으로. 이거는 오토 인크리먼트는 자동으로 값을 일씩 증가시켜서 저장시켜요. 저장까지 해줘요. 그거 한번 그게 어디 나오죠? 우선은 다시 여기 명령까지 우선 와서 0 디플리케이트 0 0이니까 자, 지금 1 하나 바꾸고 그 다음에 유니크 걸게요. 그러면은 현재 낱놀이랑 유니크가 걸렸어요. 그 다음에 셀렉트 올 해보면은 01 이 상황이고
오토 인크리먼트 한번 걸어볼게요. 자, 이거 알트 해야 되는데 복사 좀 하죠. 요렇게 걸 수 있어요. 똑같이 조건 거는 쪽에다가 걸어주시면 되고, 얘 한번 실행해 봅시다. 그러면은 에러가 나오죠. 왜냐하면은 1이 지금 중복이 됐다. 디플리케이트가 또 나오고 있어요. 오토 인크리먼트를 넣고 싶은데 오토 인크리먼트는 시작하는 값이 1이에요. 1. 0이 아니거든요. 제가 지금 0일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다가 오토 인크리먼트를 넣으려 그러니까 또 0에 대해서 시작에 대해서 지금 안 된다고 걸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뭐 0을 1로 바꿔보죠. 업데이트 아티클 셋 id는 2 where id is 0 이런 식으로 찾아서 바꾸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죠. 이제 1, 2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Alter를 누르면은 success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드가 그냥 하나하나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이렇게 시도 많이 해보면서 명확하게 아시면은 describe까지 보고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디폴트가 널이었네요. 어쨌든 그런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줄 한 줄 내가 명확히 아는가, 이런 습관 들으시면 좋습니다. 자, 오토 인크리먼트가 이제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일이 생겨요. ID 인서트 할 때 이거 안 써도 돼요. 이제 얘 빼고 레그데이트부터 해서 이제 7로 가볼까요? 타이틀하고 바디, 그러니까 레그데이트 타이틀 ID 빼고 그냥 다 넣는 거예요. 인서트가 되고요, 되고 계속 돼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셀렉트해서 확인해 보시면은 아이디가 지금 1씩 잘 증가했고요. 7부터 들어갔으니까 여기서부터 들어갔네요. 3으로 해서 저장까지 시켜준다는 게 이런 말이에요. 쭉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알아서. 그럼 되게 편해졌죠? 나는 뭐만 넣으면 되냐면 등록 일자라고 하는 거랑 그러니까 내용만 넣으면 돼요. 고유값에 대한 다시 얘기하면은 이 고유값이 뭐라 그랬냐면 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저장을 굉장히 편안하게 하고 자동화 시킨 거예요, 현재. 조건들을 이렇게 거는 게 우선은 한번 여러분들이 익혀보실 것들을 각각이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정확하게 아시고 내가 중간에 걸려 그러면은 왜 오류가 났는지 기존 데이터들을 해석하시고 하는 식으로 연습을 해봤잖아요. 근데 이제 눈썰미가 좋으셨던 분들은 디스크라이브 그 아티클을 했을 때 뭔가 이상한 걸 발견하셨을 거예요. 이거 좀 이상했지 않아요? 아까 분명히 유니크 넣었을 때 이거 UNI였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난널 넣고 유니크 넣고 오토 인크리먼트 넣었는데 PRI라고 하는 놈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키가 됐다는 소리예요. 맞아요. 키가 됐다는 건데 우리 제약 조건에 제가 1번, 2번이 그거였잖아요. 난널 그리고 유니크. 이게 충족되면은 키가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키가 고유값, 식별값이고요. 그래서 그게 됐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키라고 하는 놈이 됐다. 아이디는 키고요.
앞으로 쓸 모든 데이터들을 이제 행 단위로 우리가 관리를 하게 될 건데 그 행들을 구분하는 역할을 이제 IB로 하게 될 겁니다.